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주성과 여러 나라의 성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구석기, 신석기, 생활, 문화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렇죠? 자, 오늘은 고주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고주선은 청동기 시대냐 철기 시대냐 라고 궁금하시죠? 역사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고조선이라고 나왔으니까 포함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는 2000년에서 1500년 기원전.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신석 시대는 농업이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IT혁명, 현재까지의 혁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농업혁명이 신석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착생활을 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청동기 시대는 드디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벼, 보리, 콩, 초. 주거의 변화도 생겨요. 신석기 시대는 어디 강가에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 오고 장마철 되면은 물이 떠내려가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제 약간 높은 데로 올라간다. 구릉지로 올라가죠. 야산으로. 음집이 생겼어요. 음집이. 주거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고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거의 당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주거가 좀 더 커지고 집을 지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상 가옥화. 발전됐어요. 엄청난 발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문화가,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계급사회가 만들어져요. 청동기 시대에 꼭 아셔야 될 것은 계급사회야. 철기 시대는 계급사회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 땅을 뺏고자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는 일단 철기 시대보다 조금 가기 전에 자, 계급을 만들어. 계급사회. 그죠? 뭐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바로 계급사회가 청동기 시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계급을, 그 지배층은 어떻게 될까요?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달라져야 돼. 옷도 다려야 돼. 장식품도 다려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이 발전되면서 드디어 이제는 청동기 시대 우리의 현재 먹고 사는 쌀, 벼가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언제? 청동기 시대에. 그 유적이 나와.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유적지 유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거짓말 시킨 게 아니야. 그리고 집도 이제 높은 데 올라가. 야, 도구는 청동기. 여기서 무기, 장신구에 있는데, 야, 무기라는 것보다도 장신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지배층이 사용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다르게 좀 보여줘야 돼. 그때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더. 그래서 여기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 눈여겨보면은 화살촉 같이 안 생겼죠. 이게 약간 보면은 사이가 십자 모양으로 내가 사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무서운 도구였다. 동물을 잡는데 사용하는 도구였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싸움보다도 저기 이제 동물을 딱 꽂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은 탁 박히면 어떨까? 피가 잘 안 나오잖아. 근데 비파형 동검으로 탁 꽂으면 이렇게 사이에 구멍 같은 게 있어.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쉽게 동물을 잡을 수 있으니까 멀리 못 도망가게 이런 지혜가 만든 것이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동물이 멀리 못 도망가서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 동검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거치무늬, 지금 잘 보여야 돼. 거울도 있었고, 거푸집은 어떻게 될까요? 거푸집이라는 거 집을 계속해서 이제 지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비가 안 맞게 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한옥처럼. 그냥 그런 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걷어내고 또 다시 하는 것보다 그 위에다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가 와서 물이 새는 것을 이제 예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제 거푸집. 좀 많이 발전됐죠. 간석기라고 해요. 간석기는 돌을 가는 거야. 말 그대로. 농업에 사용하고 생활도구, 전쟁에는 사용하지 않았어. 이때는 청동시대는 피지배층이 사용했다. 지배층하고 피지배층. 아까 지배층은 조금 더 이렇게 거울도 있으면 좋고 비파형 동검도 사용하고 거푸집이 사용했지만은 조금 이 피지배층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반달, 돌칼, 추수가 뭔지 알죠? 곡식을 갖다가 가을에
걷어들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반달 돌카. 반달 돌카 같은 건 동그란 것보다 반달 모양이 손잡기도 편하잖아요. 그냥 이거 손잡기도 편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반달 돌칼이었고, 맷돌도 있었답니다. 맷돌. 곡물 맷돌이죠. 어처구니 없다라고 할 적에 뭐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맷돌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이 어처구니죠. 제 영상이 어처구니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는 건 완벽해야 되는데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제가 어처구니 방송이라고 이제 만드는 것이 뭐인지 화납니다. 자, 토기는 민무이 토기. 신석기 시대는 뭐 있어요? 빗살문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태여 빗살 모양으로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문화, 왜 민문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민무이 토기가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민무이 토기가 청동기 시대는 있었다,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송리식 토기라고 했는데, 미송리식은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를 이제 미송리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신석기 시대는 이제 평등한 사회였는데, 청동기 시대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살다 보니까 뭔가를 좀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급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무기는 사람을 이렇게 전쟁을 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 잡는 데 사용했고, 청동기는 장신구로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전쟁을 통해서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각색이 됐죠. 각색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일단 여기는 청동기라고 얘기하면 청동기는 그 무기는 싸움을 통해서 무기가 쓴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잡을 때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했는데, 청동기는 이제 구리와 주석을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죠. 어떤 비율을 어떤 게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청동기가 되고 이제 백동도 된다고 하는데, 주석 대신에 아이를 넣고 납을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청동은 주석을 구리와 주석을 넣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구리하면 우리 전선이죠. 전선 같은 것이 이제 우리 구리죠. 근데 이것이 잘 끊어지죠. 이게 단단하지, 물렁물렁하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철기는 좀 다르죠. 그때는 좀 철기 시대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기는 민무이 토기. 사회 계급 제도가 있었다. 배경은 농업이 생산력이 증대되죠.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먹고도 남아있지. 먹고 남으니까 어디다 보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잘 보. 그 농사를 잘 주고 가뭄이 없고 이렇게 장마가 치질 잘 질 수 있지만, 이게 그때마다 가뭄들 도 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다 떠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데 농사를 잘 짓고 어떤 데 농사를 못 짓고 있을 때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시작하는데, 일단은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은 농사 짓고도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민무이 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있었어요? 사유재산제가 이제 사유재산제. 농사 짓다가 어떻게 될까요? 사유재산제가 있을 수 있죠. 내 건 내가 진 거 내가 보관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농사 수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계급 사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계급 사회가, 계층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배경은 이해하셨죠?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 계급 사회가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족장이라는 게 만들어요. 그 우두머리 족장, 군장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농사를 잘 짓는다, 뭘 잘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짓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족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힘센 사람이 족장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재정일치. 이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 왕검이 재정일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제사를 지내고 정치를 하고 함께했던 일치. 그러니까 족장이 제사도 지내고 비도 많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종교가 있었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제사와 정치를 어떻게 함께 하는 사이를 재정일치, 단군, 왕검.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군, 왕검도 재정일치 사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교의식도 주관하고, 정치도 하고,
군장이 재정이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고인돌 돌널 무덤 터널을 얘기하는데 이제 고인돌은 사진에 보면 도인들이 나왔잖아요. 고인돌. 이 고인돌은 어떤 높은 사람 지배층에 대한 어떤 무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고인돌 무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예술은 울산 방부대 바위에도 그림이 그려 있고 고령 양전동 이건 신석기 시대에도 있었어요. 신석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술 그리면서 동굴 벽에다 그리면서 다산 많은 사람을 낳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철기시대라고 있어요. 철기 시대, 드디어 철기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철기시대가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철기시대. 철기시대는 인류가 철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한 것이 말 그대로 철기시대이죠. 약 한 300년 전서부터 시대인데, 삼국이 정립된 시기가 까지를 말합니다. 삼국이 이게 신라 고구려 백제가 정립한 시기까지를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이제 시대 이제 고고학자들의 시대를 보면 좀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기 300년에서 요 고까지는 이제 초기 철기 시대를 하는 거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약간 포함해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요때 원삼국 시대를 구분하고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후기 철기 시대를 하는데, 일단 철기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움이 일었다. 기원 5세기 정도로 보시면 되죠. 5세기 정도, 5세기 500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1세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동기 안 부러져. 청동기처럼 불이와 아연이 안 들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철기가 부여 아니면 신라, 가라, 금강가 이쪽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없고, 그것도 무덤을 통해서 많이 생산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요때가 이제 우리가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여도 그게 철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고구려도 같은 지역이고, 옥조, 동해안 쪽, 동해 옥저 지금 현재 동N이다. 삼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한, 만한, 진한 중이 있는데, 변한, 진한 그쪽에 이제 금강가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철이 많이 생산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걸 보면 그 시대적 역사에 따라서 철기 시대 유물이 많이 발견된 곳이 거기였다라고 보시죠. 부여는 빠졌잖아요. 원래 이제 부여는 이제 뭐 그쪽인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역사 기록에 보면 철기 유물이 그때 당시에 많이 발견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제동 기구는 삽이라든가 괭이, 낫 등이 만들어졌어. 무기도 만들어졌어. 칼, 총이 만들어졌어. 이게 싸움을 하게 했어. 또 뭐 어떻게 될까? 또 침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물건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이제 벼를 재배했다니까 잉여 생산물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식량들이 많은 거 빼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보니까 거기 농사 잘 지네. 한강 지역이 농사 잘 져. 강 근처에. 그럼 뺏어갖고 어떻게 될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될까? 살아. 이런 시기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철기 시대에 보시면 되죠. 그래서 토기도 이제 다양한 토기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철기 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회는 직업이 전문화가 됐어. 사회 계층화. 그러니까 아까처럼 군장일체.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제사 지내, 나는 정치를 할 거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철기 시대죠. 국제적 교류도 있다면 중국과 일본과도 교류하고, 거기에서 그 증거가 중국의 화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자 서양 증거 또 붓이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단한 변화가 어떻게 철기 시대에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주선, 최초의 국가 고주선, 건국이 어떻게 되고 삼국유세에 기록되고 왜 고주선이 우리한테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건국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제 영상이 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알람이 뜹니다. 반드시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